최근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한국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동 걸었다며 최대 관건은 징용공 문제와 관련 윤 정부가 일본이 납득할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상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한국이 양국 합의를 무시한 경위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다른 나라입니다. 한 달 전일 한관계 개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공식 언급을 언론 보도를 참조해 일본식 화법으로 해석하면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한일 악화의 책임은 한국이니 한국이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를 풀 해법을 들고 오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 입장으로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실무장관이었습니다. 차기 정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도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했는데 갑자기 한국 재판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조약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나서 달란 요청이 비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시민운동가 아리미스 씨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일본이 가해자고 한국이 피해자 아닌가라며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꼬였고 그 원인을 한국 정부가 제공했다 한들 갑자기 한국이 가해자가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재판, 조약, 구상권, 합의 반일 같은 용어를 걷어내고 보면 일본이 한국의 선 해법을 요구하는 상황이 문제란 지적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중국이 군사력 과시에 급급한 지금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한일이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건 현 상황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지 일본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 될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취임 당일 축하 사절로 온 일본 하야시 외무장관을 중국의 왕치상 국가부주석보다 먼저 만났었는데요. 일본을 중국보다 예우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도쿄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자 양국 정상 만남을 빨리 갖자고 하는데 일본은 팔짱만 낀 형국입니다. 한 달 전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고장난병이란 말을 꺼냈었는데요. 손바닥 하나만으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전 정권의 잘못을 고할 정성을 들이기에 앞서 한국과 직접 만나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7월 참의원 선거 때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한일 관계는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문 정권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한 운동, 역사 왜곡 등은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살펴보면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논리와 근거보다 이와 무관하게 명백한 조롱의 의미를 가득 담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우리 정부가 항의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계 개선을 목표로 주장한 만큼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더더욱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는 데에 그치고 실제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사건 발생, 유감 표명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추진력으로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방위비 증액, 평화헌법 개정 등 국민은 물론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타국에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그 세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한국이 조약을 지키면 양국의 이익,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큰 타격이 없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먼저 관계 개선을 하자고 다가오니 일본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일본은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이 이에 맞추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들이 어떤 조건을 추가로 붙여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전 정권은 국민을 포함해 세계로부터 애매모호한 외교를 취해 많은 국가 간의 관계에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과도한 포퓰리스트식 정치 방식, 감성에만 따른 유도 방식으로 사실상 출범 기간에 이뤄낸 것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할 점도 분명 있겠으나 부정적인 점이 더 많고 재집권도 이뤄지지 않고 단기간으로 끝난 것이 이를 증명한 셈인데요. 결국엔 지금과 같은 새 정부 출범에 막대한 숙제를 안겼고 지금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감성에만 따른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지금의 정부는 염두하고 신중히 진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